여러분은 외식을 할 때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외식을 자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는 치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먹고 싶은 외식 메뉴는 소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는 당연히 채소와 함께 먹어야 좋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고기와 즐겨 먹었던 이 채소가 우리 몸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기를 먹을 때 곁들여 먹는 채소가 있으시죠? 대부분 상추나 깻잎 등 쌈 채소를 곁들여 먹거나 혹은 버섯이나 양파 등을 함께 먹게 되는데요.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기억해 두셨다가 식사하실 때 되도록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죠. 그렇지만 어떤 채소와 먹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죠. 특히 면역력 증강이 필요할 때나 원기를 회복할 때 찾게 되는 음식인데요. 다양한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함유한 고단백 식품인 소고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류를 함께 곁들이면 단백질 식품 속 영양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 그 맛과 영양이 배가 되죠. 소고기는 맛만 최고인 음식이 아닙니다. 단백질이나 아연,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이 중 철분의 흡수를 도울 수 있는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C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소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가면 양파절임이 나오고 불판에 버섯이 놓여지죠. 이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고기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버섯에는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어서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에 쌓이는 지방과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깻잎도 소고기와 함께 먹을 때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깻잎은 양질의 섬유소를 가지고 있어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태우게 되었을 때 타르질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깻잎과 함께 곁들여 먹게 되면 암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 있는 항암물질 피톨은 암세포와 병원성균을 제거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죠. 이런 깻잎을 단백질이 많은 소고기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액을 맑게 해주고 암 예방에도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집에서 국을 끓일 때 무와 함께 소고기 무국을 끓여 먹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소 중에 하나인 무는 시원한 맛도 뛰어나고 어떤 요리를 하던 풍부한 맛을 내는데요. 즙이 많은 무는 칼륨과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죠. 또 무는 아밀라아제, 디아스타제, 리파아제 등의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천연소화제인데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아밀라아제와 소화불량의 효과가 좋은 디아스타제, 지방 분해를 돕는 효소인 리파아제 등의 다양한 효소가 많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주며 변비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한 소고기와 시원한 무는 맛의 궁합도 좋지만 소화와 면역력에 더욱 효과가 있어 환절기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또 무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소고기를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 무국은 그런 화학적 관계를 감안한 최고의 음식인 것이죠. 반면에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자주 함께 먹었던 채소인데요. 부추를 듬뿍 넣어서 조리를 해먹거나 무침을 해서 고기와 함께 먹어왔습니다. 개인적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도 독특한 향과 식감 때문에 고기를 드실 때 많이들 함께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먹었던 것이 내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더라고요. 소고기와 부추는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추가 성분 특성상 함유하고 있는 섬유소는 소고기에 거의 없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소고기도 열의 특성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먹게 되면 위 점막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소고기와 부추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간에 부담을 주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값비싼 소고기를 먹자마자 몸 밖으로 설사를 하며 밀어내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먹으면 몸이 건조해지고 잇몸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몸이 지나치게 뜨거워져서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몸에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먹던 부추는 어떤 음식과 궁합이 좋을까요? 자양강장제로 손꼽히는 문어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어와 함께 알리신을 가진 부추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된장과 부추도 궁합이 좋은데요. 된장에는 좋은 영양소가 있지만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추를 함께 먹으면 짠맛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도 부추와 함께 먹게 되면 오리의 찬 성분을 따뜻한 성질을 가진 부추가 보완해주며 아삭한 식감과 함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또 있는데요. 고기를 먹고 나서 된장찌개와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죠? 그러다 보면 우렁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먹게 되기도 하는데요. 소고기와 우렁이를 함께 먹게 되면 위와 장을 더부룩하게 해서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고구마와 소고기도 궁합이 좋지 않은데요. 아기를 둔 엄마들이 아기들의 이유식을 만들 때 고구마와 소고기를 같이 넣어 만들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음식은 서로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먹게 되면 소화나 흡수를 방해해 아기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밤도 마찬가지로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요. 소고기가 밤의 영양가를 낮춰 음식 궁합은 좋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먹을 때 버터를 이용해 굽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콜레스테롤이 급증하기 때문에 맛이 있더라도 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며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겠죠. 먼저 적당한 분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동물성 지방 섭취가 과도해져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에서 소고기는 약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요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온에서 급격하게 요리할 경우 아미노산과 당이 반응하여 아크릴 아미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철분이 풍부하지만 이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많은 파프리카나 오렌지 등의 채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적절한 조리 방법은 구운 소고기보다 스테이크나 불고기처럼 조리한 소고기가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는데요. 구운 음식에는 종종 탄화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들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방을 제거하고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죠. 소고기의 경우 부위에 따라 지방 함량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거나 요리 전후에 보여지는 지방을 제거해주면 동물성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 궁합은 그 음식의 맛, 향, 질감, 영양소 등이 서로 잘 어울려서 더 좋은 맛이 나거나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이 행복한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